박영준의 아버지 박찬익도 임시정부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 자취를 찾아 자싱해 왔습니다. 써있네. 아, 여기도 써있네. 저쪽도 있고, 김구 피난처라고 써있네. 이렇게 이쪽. 여기는 그래도 집 모양을 좀 갖췄네. 아, 저기, 김 선생님 흉상이 있네. 윤봉길 의거의 주모자였던 김구는 일본군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 이곳에 잠시 머물렀었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운동했던 임시정부 요인들, 가족들이네. 애기들도 있잖아. 다 복장은 중국인 복장이네. 이분이 독립운동 하시던 박영주 선생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시거든. 박찬익은 김구의 피난처를 제공해준 저보성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뛰어난 중국어 실력과 협상 능력으로 박찬익은 중국과 임시정부를 연결하고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야, 높다. 이게 2층인가 본데? 김구 선생의 집무실은 가파른 계단 끝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침실이구나. 아, 창문이 있고. 일본이 내건 김구의 현상금은 60만 원.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창문인가 봐. 그러니까 소식이 오든지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동태를 살피고, 항상 밖을 주시하며 위험한 순간이 오면 몸을 피했습니다. 열어볼까? 아, 이렇게 급할 때는 그러면 이걸 빼놓고 일로 내려가신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일로. 내려가 볼까 한번? 뭐가 왔다 치고 일단 빨리 와서 이걸 잡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후딱 이렇게 후딱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배로 이렇게 가셨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이게 김구 선생님께서 진짜 고단한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내 나라 땅에서도 힘든 일인데 이렇게 남의 나라 땅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내가 직접 이렇게 또 해보니까 새삼 느껴지는 게 많네요. 허하니까 뭐가 온다고 하면 바로 박영준, 신순호 부부 독립운동가의 딸 박천민 씨가 부모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임시정부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매일 듣고 자라서일까, 박천민 씨는 자연스럽게 역사에 빠져들었고 역사 교사로 재직하다 몇 년 전 퇴직했습니다. 저는 현충원에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6분을 뵙고 가야 돼서 바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데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자신에겐 엄격했던 조부모님. 그런 조부모님을 닮았던 부모님이 가끔은 원망스럽지만 이젠 너무도 그립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사랑방이라 불렸던 집. 할머니와 어머니의 음식 인심은 언제나 넘쳤습니다. 저는 홍서라고 배웠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홍서로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 그냥 줄여서 엄마가 얘기를 하셨는지 그냥 홍서라고 배웠어요. 홍샤로우는 돼지고기에 향신료와 간장을 넣어서 조린 중국 요리입니다. 세개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설탕보다 덜 달고 깊은 맛이 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홍샤로우는 임시정부의 잔칫날과 명절날에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요리였습니다. 늘 쫓겨다녔던 임시정부 가족들은 뜨거운 불에 빠르게 볶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음식을 안 드신 분은 그 독립운동가 아니라고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으니까 엄청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제일 자주 드신 분이 김구 선생님, 지청천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외에도 조한구 선생님, 그 다음에 조소왕 선생님 이런 분들도 오셨고. 중국식 호떡 로빙은 간식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중국을 누볐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밥상에 오늘은 박천민 씨의 친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모두 전직 역사 교사들이다 보니 임시정부의 요리 하나, 양념 하나까지 새로운 역사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많지. 그냥 친구 엄마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뵀다가 그런 그 임시정부 그 요원 사진 속에 엄마가 있는 걸 보니까 막 그냥 정말로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물도 나올 것 같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만든 이런 요리를 지금 또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때 그 감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임시정부의 피난길은 양쯔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광저우에서 류저우까지 무려 한 달 열흘을 배 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쯔강인데 옛날에 임시정부 요인들 가족들이 거의 100여 분이 목선을 타고 이런 피신을 거의 40여일씩 다니고 했다는데 일본의 광기 어린 도발로 또다시 피난길에 오른 임시정부. 부평초 같은 신세였지만 한탄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임시정부의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입을 옷도 마땅치 않아 직접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아라렘베학교 이리저리 점점 쏟아내는 신세가 오늘따라도 서글프네요. 그러게 중국의 경치가 이토록 아름다운데 지금쯤 우리 고향의 가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배가 잠깐 정박할 때면 빨래를 하고 식량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라 먹을 것이 늘 부족했는데요. 열대지방에서 가장 싸고 흔한 바나나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광저우를 거쳐 충칭까지 장장 6,000km를 이동해 1940년 마지막 정착지에 도착했습니다. 때로는 분열되고 때로는 흔들렸던 임시정부였지만 충칭에서는 모두 하나가 되고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곳에서 임시정부는 해방을 맞을 때까지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여기가 회의하던 회의실 그 장소. 우리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이 충칭으로 옮겨오면서 비로소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나니까 머지않은 자유독립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설레고 행복하고 했을까. 응? 이곳에서 매일매일 토론하고 또 회의도 하시고 자유 독립을 위해서 자식들한테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물려준다는 생각에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부부 독립운동가들도 임시정부에서 독립을 위해 따로 또 같이 싸웠습니다. 양우조는 외교위원이자 광복군으로 연합국 측과 끊임없이 협상했습니다. 부인 최선화는 애국 부인회 총무로 미국 교포 사회의 독립을 호소하는 광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신순호는 중국 사회의 정보를 취합하고 중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남편 박영주는 한국 광복군으로 군사훈련을 지휘하며 독립의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임시정부 군무부도 미국 전략첩보대 OSS와 비밀리에 연합작전을 추진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대원들을 한반도에 투입시켜 일본을 진압한다는 일명 독수리 작전. 1945년 8월 4일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 소련군 이런 군대들하고 함께 일본하고 싸운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나라들하고 함께 연합국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것이 광복군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하고 OSS 총책임자 도노반 소장하고 서로 만나서 이제 훈련받은 대원들을 한반도에 침투시킨다라고 하는 작전에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작전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일본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군정의 방침으로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초라하게 환국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끝까지 역할을 다했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화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부부들은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 귀국 문제를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가장 늦게 귀국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사람들이 망국노라고 놀렸대요. 나라 없는 노예라고. 그걸 들으셨기 때문에 나라 없는 슬픔을 후손들한테 안 물려주고 싶으셨대요. 고향 산천에 아름답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런 고향에 다시 가서 남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내 나라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게 꿈이었겠죠. 언제나 뜨겁게 사랑하고 어디서나 뜨겁게 항쟁했던 독립운동가 부부. 그들이 찾은 진짜 사랑의 이름은 희생과 애국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도 사랑을 맹세합니다.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만들겠습니다.